안녕하세요. 레드데스크의 브렌입니다. 오늘은 엔버닉의 RG40XXH를 준비했어요. 엔버닉에서 요즘 거의 매달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얘는 적당한 화면 사이즈의 대중적인 가로형 기기 포지션을 잡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날로그 스틱 양옆에 LED가 예쁘게 들어오는 것도 눈길을 잡아 끌던데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리뷰 시작합니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엔버닉 로고와 제품명이 적혀 있습니다. 안에는 별다른 게 들어있질 않고 본품과 마이크로 SD카드, USB-C 타입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번 작은 보호 글래스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점 참조하세요. 스펙입니다. H700 쿼드코어 ARM 코텍스 A53 1.5GHz CPU의 램은 LPDDR4 1GB입니다. 제가 과거에 리뷰했던 RG35XX 플러스와 동일한 스펙이라고 보면 되세요. PSP의 일부 게임들을 즐길 수가 있고 그 아래 사용 플랫폼들은 웬만하면 다 지원을 하는 녀석인 거죠. 가로는 163, 세로는 81, 폭은 가장 두꺼운 이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mm 정도가 나오고 무게는 201g, 리눅스 운영체제에 와이파이, 블루투스를 제한적으로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는 640-480 4인치 IPS 디스플레이예요. 기존 35 시리즈보다 화면이 더 커진 걸 알 수 있어요. 배터리는 3200mAh에 1.5A 차징을 지원합니다. 이제 본 제품의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건 그레이 컬러예요. 전면에 전작 대비 커진 디스플레이와 십자 버튼, ABXY 버튼, 아날로그 스틱이 2개, 주변에는 LED가 들어가 있고 좌측에 메뉴 버튼, 우측에 셀렉트, 스타트 버튼입니다. 상단을 보면 L1, L2, R1, R2 버튼, 전원, 볼륨 조절 리셋 버튼, 가운데에는 상태 표시 LED가 박혀 있고 C타입 포트와 미니 HDMI 포트도 보입니다. TV 출력 시 사용하면 되세요. 바닥면엔 3.5파이 이어폰 잭과 TF 카드 슬롯이 2개, 스피커 홀이 존재합니다. 스펙상 512기가 용량까지를 인식해요. 저는 64기가 게임롬 버전을 주문했는데 한번 빼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뒤쪽을 보죠. 제품 표기와 플랫한 후면입니다. 이게 숄더 버튼 쪽만 톡하고 돌출이 된 형태라서 실제 제품을 받으면 얇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실 거예요. 다만 그립을 했을 때 이 뒤쪽에 손가락을 걸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불편하죠. 대신 도장 상태가 미끌거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들보들한 무광 도장을 갖고 있어서 하우징이 손끝에 닿는 느낌은 제법 괜찮습니다. 아날로그 스틱은 L3, R3 다 눌러서 지원하고 조작감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괜찮은데 십자 버튼과 ABXY의 키압이 좀 높아요. 이거 제품을 처음 받고 버튼을 눌렀을 때는 와, 버튼감 좋다, 구분감도 확실하고 버튼감 퀄리티가 올라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즉 긍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장시간 연속 플레이를 해보니까 다른 기기들 대비 손가락의 피로도가 더 올라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서 긍정적인 생각을 접었는데 물론 개인 취향을 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키압이 일반 기기들 대비 좀 더 높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점 참조하세요. 막 못할 수준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 손가락이 조금 더 빨리 피로해진다라는 거죠. 이제 기기를 켜보겠습니다. 부팅 시간은 전원 버튼을 누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25초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런 고전 레트로 게임기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결코 느린 게 아니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현재 아날로그 스틱 주변으로 둥글게 RGB가 들어오죠. 빙글빙글 도는 것도 보이실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면 시각적 만족도가 꽤 높습니다. 좋았고 컬러 변경, 또 이 돌고 있는 빛의 속도와 밝기 컨트롤, 원한다면 배터리 세이브를 위해서 끌 수도 있어요. 화면 상단에 시간과 볼륨, 배터리 인디케이터가 보이고 언어는 한글로 현재 설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내장이 되어 있더군요. 좌측부터 게임 롬, 레트로 아크, 어플리케이션, 여기는 지금 들어가 볼게요. 멀티미디어와 파일 관리자 같은 기능이 다 이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즐겨찾기. 내가 즐겨하는 게임들을 이 안에 모아둘 수 있어요. 다음 역사는 최근 플레이 리스트를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색은 게임 파일명을 검색해서 플레이가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설정 항목입니다. 이건 선택을 해서 지금처럼 들어가도 되지만 좌측 하단에 메뉴 버튼을 눌러도 진입 가능합니다. 위에서부터 시스템 정보 확인, 스크린 세이버 기능, 자동으로 화면이 꺼지는 시간 설정을 하는 거예요. 화면 밝기,
그리고 컨트롤러 파츠의 작동 테스트, LED 설정은 아날로그 스틱 주변부에 LED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내용들이에요. 이외에 날짜와 시간 설정, 언어 설정 역시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블루투스 설정의 경우 조금 얘기 드릴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컨트롤러를 잡아서 쓸 수 있다는 정도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갤럭시 버즈 2를 연결시켜 보려고 했는데 연결 가능 장치로 뜨긴 하지만 막상 연결을 시켜보면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와이파이 연결과 문라이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라이트는 간략하게 말하면 게임 스트리밍 프로그램이에요. 이외에 아이콘과 배경 화면도 설정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료 항목에서 기기를 끌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게임롬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위에서부터 PSP, 플스1, 버티컬 아케이드는 기기를 세로로 잡고 플레이하면 유리할 타이틀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종스크롤 슈팅 게임 같은 거죠. CPS 시리즈들과 네오지오, 파이널번, 남의 게임보이 어드밴스부터 닌텐도의 각종 기기들, 메가드라이브, 네오지오 포켓, 원더스완 컬러까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게임 플랫폼을 하나 선택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타이틀들이 제가 받은 기기 기준으로 지금 보시듯 영문으로 뜨는 게임 플랫폼도 있고 또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중문으로 뜨는 게임 플랫폼들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타오바오 쪽에서 중국 내수 버전을 주문해서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구입하실 기기는 국제 버전이실 거고 이 경우 타이틀명은 모두 영문으로 뜹니다. 또 한글명 타이틀을 집어넣으면 한글로 떠요. 우측에는 게임 썸네일이 표기됩니다. 스타트 버튼으로 즐겨찾기 설정을 했다가 풀었다가 할 수 있어요. 우측에 별이 생기는 게 보이죠? 레트로아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보지 못했던 게임 플랫폼들도 모두 표기가 됩니다. 당장에 닌텐도 64와 드림캐스트가 뜨는 게 보이죠? 스크롤을 할 테니 화면을 정지하고 지원하는 게임 플랫폼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예요. 드림캐스트를 선택해서 들어가 볼게요. 게임 플랫폼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게임 타이틀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이만하면 기기적 부분은 웬만큼 본 듯하고 이제 게임 플레이로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순정 OS를 기준으로 리뷰를 한다는 점 그리고 제가 넣어둔 타이틀들도 존재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커스텀 OS를 올리는 등을 통해 게임 성능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롬 파일을 구하는 방법이나 특정 게임 롬 파일의 존재 여부, 플레이 가능 여부는 알려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순정 상태의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고사양 게임부터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보고 오시죠. 일단 PSP의 갓 오브 워 체인 오브 올림푸스입니다. 프레임 생략은 1을 먹였어요. 동영상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이 초반부 전투 장면이 아무래도 이펙트들이 많기 때문에 부하가 제법 걸리는 부분인데 이만하면 아쉽지만 플레이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PSP의 철권 6예요. 프레임 생략 1을 먹였습니다. 아날로그 스틱 커맨드는 잘 나가고요. 철권 6의 경우에는 맵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이펙트가 많은 맵은 딜레이가 심하게 걸리기도 하고 지금 맵은 그래도 플레이 가능한 수준은 나오네요. 다음은 드림캐스트의 크레이지 택시예요. 플레이는 끊김없이 상당히 원활합니다. 다음은 버티컬 모드로 건버드를 해볼게요. 화면이 일단 시원시원한 게 플레이하기가 참 좋습니다. 다음은 파이널 파이트예요. 다음은 CPS의 스트리트 파이터 제로입니다. 숄더 버튼 다 잘 먹고요. 승용권 커맨드도 잘 먹네요. 그런데 십자 버튼에 아무래도 키압이 좀 높아서 그런지 저는 아날로그 스틱으로 플레이하는 게 커맨드가 더 잘 먹더라고요. 이걸로 플레이를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한 엔버닉 RG40XX-H
순정 OS 상태에서 게임 플레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커스텀을 통해 개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정 OS 기준 일단 PSP 쪽에서 갓 오브 워 체인 오브 올림푸스는 옵션 설정을 통해 아쉽지만 플레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 수 있고, 철권 6는 이 기기를 기준으로 맵을 많이 탑니다. 촬영한 장면은 그래도 옵션 타협을 통해 할 만한 수준인 듯 나왔는데, 특정 맵들은 뭘 해도 정상 플레이는 불가능한 수준으로 딜레이와 렉이 걸려요. 철권 5부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참조하시고, 드림캐스트와 그 외의 게임들은 큰 아쉬움 없이 플레이 가능합니다. 기존 35XX 플러스와 유사한 성능이라는 생각이네요. 아쉬웠던 게 키압이 좀 무겁다라는 거였죠. 십자키의 경우 익숙해질 때까지는 커맨드 입력에 살짝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고, 장시간 플레이 시 손가락에 전달되는 피로도가 여타 기기들 대비 더 높은데, 다만 게임 플레이를 못하겠고 이런 수준과는 거리가 멉니다. 할만은 해요. 이 제품, 이 화면의 끝단쪽에 굴곡지는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면 보호 필름을 안 넣어준 건가 싶은데, 보호 필름이나 보호 글래스를 추가 구매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품 후면을 보면 감아줄 만한 돌출부가 없죠.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립이 다소 불편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면 후면부에 어느 정도 발열이 느껴집니다. 다만 플레이에 지장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느낀 부분들이었고, 이외에 다른 사용자분들의 경우 레프트 숄더 버튼에 인식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 보더라고요. 저는 없는 증상이었는데,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기기를 열고 내부에 스펀지 파츠를 제거해서 자가 수리를 하시더군요.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동일 문제 발생 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점으로 가야죠. 일단 화면. 기존 35 시리즈들 대비 커졌는데 이게 큰 차이가 아닌 듯 하지만 실제 플레이를 해보면 체감이 제법 됩니다. 기존 35 시리즈 사용자분들의 경우 만족감을 느끼실 거고, 화질도 제법 괜찮아요. 또 이런 휴대용 레트로 게임기 기준으로 비교 시 음질도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버티컬 모드에서 종 스크롤 슈팅 게임 플레이를 보여드렸는데, 아무래도 가로로 잡을 때보단 파지가 안정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지만 아날로그 스틱도 있고 해서 충분히 플레이 가능할 수준은 합니다. 화면에 꽉 차는 게임 플레이를 즐기고 싶은데 종 스크롤 슈팅 게임을 플레이하실 분들은 버티컬 모드를 고려해 보실 법해요. 기기 만듦새도 양품이라는 전제하에 제가 받은 기기를 기준으로는 흠잡을 구석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불량 기기를 만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우실 거고, 전면 아날로그 스틱 주변 LED의 경우 미적 만족도를 크게 높여줘요. 기기 자체의 디자인도 그레이 컬러 기준으로 예쁩니다. 디바이스도 충분히 슬림해서 예쁜 디자인에 힘을 보태죠. 물론 R36S 같은 가성비를 가진 기기는 아니에요. 그건 워낙에 저렴하니까요. 하지만 더 비싼 돈을 주고 더 좋은 기기 만듦새와 더 큰 화면, 우수한 사운드, 예쁜 디자인을 갖길 원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구매 고려해 볼 만한 기기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레드데스크의 브랜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혹시라도 오늘 이 영상이 나쁘지 않으셨다면 추천, 구독, 알림 버튼,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제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